정준호의 일타시사 궁금하시면 배워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18 원포인트 헌법 개헌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오랜만에 헌법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헌법 전문, 우리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이란 무엇이고 헌법 전문에 5.18 운동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 올라가게 된다면 수록된 이후에는 어떻게 무엇이 바뀌는지, 또 개헌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까지 왜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개헌에 반영되지 못하였는지, 이런 이유 제가 공부한 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은 다들 아시죠? 법 이외의 법, 실제로 한자로도 헌법은 법 헌자에 법자를 써가지고 법 중에 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헌법 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헌법 전문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열의 9은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헌법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고 헌법 전문이 시작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거는 헌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일제 통치를 끝내고 국권을 되찾은 일제강점기를 지난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나라를 수립하면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그 의식으로 만든 게 헌법이었습니다. 일제 치하를 숱하게 어렵게 겪어왔던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아온 우리 대한국민이 헌법을 어떤 가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헌법 전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왕 권력의 주체,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헌법 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자유민주적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 1차 헌법, 제정헌법은 임시정부로부터, 즉 일제시대에서도 존속이 되었었던 국가 주권이 이 헌법으로 드러난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부터 이미 임시정부의 그 법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헌법을 제정한다는 게 한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3.1운동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두 가지를 엮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일제시대에서도 우리나라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유지가 돼 있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민중들이 봉기를 했던 3.1운동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우리나라가 아니었어도 상해에서 법통을 이어받았던 임시정부가 그 근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3.1운동과 임시정부는 있었던 사건이죠. 제정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이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뭘까요?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제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해가지고 이렇게 주권을 찾아와서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을 만든 이후에 역사적 사건이 전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의 사건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헌법을 만든 이후니까
헌법에 반하는 반헌법 세력에 뭔가 항거하고 저항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4.19 혁명인 겁니다.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이 될까요?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헌법 전문에서 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이 헌법의 정체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참고로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헌법은 어느 나라 헌법일까요? 바로 중국 헌법입니다. 본인들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유명한 헌법이지만 역사적 사건이 전문에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의 헌법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 헌법일까요? 바로 미국 헌법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헌법의 역사적인 사건을 끼워 넣는, 수록하는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헌법 얘기를 제가 몇 가지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들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삽입을 하게 될까요? 헌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왔던 그 역사성을 강조를 해서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면 그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끼워 넣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될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내줘야 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요. 프랑스 헌법에는 최근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 2004년도에 프랑스가 환경헌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2004년 환경헌장이 프랑스 헌법에는 전문에 수록되게 됩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역사적인 부분이나 민주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는 프랑스처럼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헌법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저 같은 경우에 아직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헌법 전문 수록이 맞냐 틀리냐 이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빨리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다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헌법적 가치를 정돈을 해서 인정을 한 다음에 프랑스처럼 환경 문제에 대해서까지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할지 말지 하는 그런 선진국형 헌법이 되는 게 제 욕심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4.19 혁명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4.19 혁명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험난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번 수록이 됐다가 빠지기도 했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5.16 사건을 헌법에 수록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반헌법적 세력이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역사적인 세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4.19 혁명과 5.16 사건을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바뀌면서 5.16과 4.19는 같이 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헌법 전문의 4.19 혁명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승리의 역사의 결과물로서 비로소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4.19가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고 뚜렷한 반독재적 항거 사건인 4.19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십 년을 거쳐서 비로소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인데요.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순천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월 60 항쟁,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세 가지를 다 같이 헌법 전문에 한번 수록을 해보면 어떠냐. 이 기회에 다 같이 넣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표현은 틀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다르냐? 4.19 민주화, 4.19 혁명, 그리고 부마 항쟁, 6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전부 다 무언가 옳지 않은 세력과 항거하고 다툰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의 대척점에 있는 항거를 당하는 세력들은 반헌법적 세력이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4.19 혁명, 군부 독재는 아니었지만 이승만 최초의 독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작됐던 사건. 5.18 민주화 운동, 단순화시켜서 표면화시켜서 얘기하면은 군부 독재에 항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이 부마 항쟁이라든지 다른 역사적인 반민주적 세력에 대항하는 사건과 달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권 행사적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오늘 광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권자적 모습이 나타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저항적, 항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다른 사건들과는 차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부마 항쟁도 그렇고요. 6월 항쟁도 그렇고요. 뭔가 목숨을 빼앗길 것을 각오를 해가면서 불의의 항거를 했던 사건인 것은 다 같이 맞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이 그 독자적인 위상을 갖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항쟁 과정에서의 있었던 공동체적 가치가 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주먹밥으로 상징이 되는 연대적인 가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항거 기간 동안 민중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소요나 무질서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제가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 외치는 주어가 돼서 시작이 되는 우리나라 헌법인데 헌법 제정 이후에 이런 헌법 주권자로서의 대한국민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그 위상을 가지고 외쳐진 사건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엘리트 정치라든지 대의 정치라든지 뭔가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법안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게 현재의 국회 시스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트들로만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민중들과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따라야 될까? 그 결론이 보다 더 올바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는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5.18 민주화 운동 때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소유도 없고 연대로서 가능을 하고 불의에 항거하고 5.18 민주화 운동 기간에 보였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헌법 전문에서 시작을 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이 표현의 현대사적 한 모습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과 비교해서도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헌법 전문에 우선 먼저 수록이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은 하루빨리 헌법 전문에 헌법적 가치를 가진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수록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에 원포인트로 실리는 게 지금 다들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냥 다 인정해주고 수록해주면 될 건데.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촛불정신도 헌법에 넣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촛불정신이 곧바로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끝나지 않은 최근 사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사건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반헌법적 세력으로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촛불 정신의 대척점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관련된 세력을 반헌법적 세력이라고 천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단계죠. 역사적인 평가가 조금 더 지난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야 비로소 촛불 정신에 대한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논의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비록 군부 독재는 끝났지만 그 전통성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남아있는 이상 그들을 반헌법적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헌법 개정은 곧바로 추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87년 개헌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논의가 됐을 때 이미 시한이 한 차례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4.19 혁명과 함께 불의에 항거하고 독재 정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문민정부 수립에 뭔가 이바지한다는 표현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군부독재가 끝나고 다 문민정부가 다 수립이 됐기 때문에 연속돼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시발점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평가가 충분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 문민정부 수립이 당연시 된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해보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모습이 드러났던 그 모습이 설명되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공동체적 가치를 천명했던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중요한 거 하나,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4.19 혁명 들어갔지만 특별히 4.19 혁명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업하고 TV에서 보고 특별한 걸 못 느끼겠는데 우선 체감되는 거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운 변화는요. 헌법이 워낙 지금 많은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구, 부산, 강원도, 제주, 충청도, 수도권 모든 수험생들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광주 정신의 전국화, 5.18 정신의 전국화, 어렵지 않은 쉬운 수단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진상규명과 역사적 평가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논란도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보면 역사왜곡 처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5.18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음해하고 폄훼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하는 법안이 몇 년 전에 발의가 됐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법도 만들 필요가 없이 거기에 찬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헌법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광주광역시장과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여러 단체장들이 만나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자, 그리고 협조하자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쉽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감히 쉽지는 않고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4.19 얘기라든지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많은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원포인트로 전문에만 개헌을 하자라는 이런 식의 개헌 논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 해와서 시안을 만들고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세력과도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개헌은 더 쉬웠을 거고, 그랬으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식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원포인트로라도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미 대통령은 개헌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을 천명을 했습니다. 행동하기가 어렵죠.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수록을 함으로써 본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조력했던 주변 세력들이 반헌법적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거가 두려운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지 논의가 빨라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어떻게 도와줄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몇십 년 동안 기다린 이 지연된 정의, 이번엔 꼭 성공하길 기원해 봅니다.